자요, 주택관리사업은 이제 물권법하고요, 채권법이 있거든요. 물권하고 채권에 관한 것 중에서 우리 공중회사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돼요. 자, 1번요. 물권 변동이죠. 별도의 공시원금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봐봐. 별도의 공시원금이 뭐죠?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이죠. 임목은 뭐죠? 별도의 공시원금은 임목 보존 등기예요. 알겠죠? 보존 등기라면 이것은 임목이고요. 이것은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독립한 부동산이고요. 이 임목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에는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지역권은요. 지역권하고 지상권이요. 지상권도 20년 이상 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알겠죠? 자,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또 나왔죠. 지금 감정평가 똑같다고 몇 번 얘기했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근데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취득하는데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한다. 자, 4번은요.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죠.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이전 등기 없이도 틀렸어. 자요, 여기요. 우리가 공유 지분의 포기죠. 공유 지분의 포기,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의 포기죠.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는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공유 지분의 포기와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큰 차이는 뭐냐? 큰 차이는 공유 지분은 지분 등기를 하죠. 지분 등기를 하니까 각자의 지분 비율로 기속해요. 그런데 합유는 지분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합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공유 지분은 지분의 비율로, 합유 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균등하게 기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은요, 공유물 분할이죠. 우리가 재판상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물 분할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 되면은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조정이라죠. 조정이라면 다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죠. 조정이라 하냐면 등기가 돼. 즉시 틀렸어요.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를 해야 된다? 등기해야 소멸한다. 알겠죠? 그렇게. 몇 번이죠?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자, 14번은요. 옳은 것은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고 할지라도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까 우리 또 나왔죠? 간접효과사. 이중 보존 등기죠. 동일인 명의네. 이건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죠. 중복 등기. 그럼 무조건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선 등기가 유효이고 후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등기 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상이 다른 경우 이 말이죠. 다른 경우는 항상 뭐를 먼저 따져라? 선등기.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먼저 봐. 선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후등기는 어떻게 된다? 후등기는 무효가 되고, 선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무슨 등기가? 후등기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선등기를 먼저 판단해라. 등기 명인이 동일한 그런 순서를 봐라.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한다. 알겠죠? 절차법설이니까. 3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이 합의해제. 잘 봐봐. 우리가 합의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간단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하고 계약인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합의해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의 등기는 무효가 되죠?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이요.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복귀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해. 그럼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는 여전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죠? 소유자인 매도니까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적이다 틀렸어. 왜요?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를 청구하니까
그래서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4번은요.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해서 마쳤다면, 이런 말이 재밌는 말이죠. 이런 말도요. 자, 그럼요. 왜 이런 말이 재밌냐? 여기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러면요.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실체관계 부합한다. 실체관계 부합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등기는요. 등기는 을로 되어 있어요. 이 등기는 어떻게요?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이 안 해요. 그럼 실체관계가 무슨 말이에요? 실체관계가 권리관계를 얘기해요.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실체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합이란 말은 뭐죠? 소유자가 갑이죠. 소유자가 갑이면은요. 소유자가 갑이면은요. 등기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돼 있어야지. 이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등기는 뭐냐? 등기. 그럼 등기가 뭐죠?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시하는 거. 이걸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가고요. 을하고 또 병하고 계약했어요. 원래 등기를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 등기는 1번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요. 3번 병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생략 등기하면 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을은 등기 안 하잖아요. 을은 등기 않고요.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1번요. 1번 갑에서요. 2번 병으로 바로 등기 오잖아요. 현재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죠? 병 앞으로 돼 있죠. 우리가 현재요.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갑을 병으로 가든 갑병으로 가든 병 앞에만 등기 있으면 되죠. 왜? 등기는 현재 권리자가 소유자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등기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을요 바로 가든 뭐로 가든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튼 등기가 병 앞으로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그 등기를 실체관계 부합. 이 등기 여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똑바로 됐죠. 이 등기를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을 등기가 없이 갑에서 바로 병으로 왔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은 뭐를 보냐면 여기요 매도인이 매도인이 매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닌데 소유자 4번이죠.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소리에서 마쳐졌죠. 잘 봐봐. 적법하게 매수했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봐봐요. 갑하고 여기요 병이 있고요. 여기 갑에 대리인 을이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 병이 등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등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요. 원래는 이 등기를 어떻게 가져야 돼요?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똑바로 했는데 갑이 돈 다 받았으면서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요 병이요 불안하니까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위조. 원래 유지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이미 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계약이 있으면 갑은 병한테 등기해줘야죠.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등기 서류에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위조했으니까 이 등기를요 1번 봐봐. 1번 이렇게 갑에서 2번 병업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위조해가지고 이 병 등기 위조했다고 무효로 해봐. 그러면 병이 갑한테 똑바로 샀으니까 등기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갑에서 다시 또 누구한테 등기 와? 병으로. 똑같이 병으로 등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병한테 등기 올 건데 위조가 됐다고 해서 왜 무효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래 봐봐. 원래 위조 소리한 등기는 무효예요. 무조건 위조 소리한 등기는 무효예요. 그런데 뭐다?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요. 여기 보면 뭐라 했다?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다. 이 말이 있어. 이 말이 있으면서 위조된 소리에서 등기됐다. 그것을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런 매매를 적법하게 매수했다 말도 없이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위조 소리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건 당연히 무효죠. 둘이는 뭐가 없으니까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 없죠. 매매 계약이 없죠. 그건 당연히 무효란 말이죠. 둘이 지금 등기 원인이 있잖아요. 매매 계약이 있잖아요.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됐잖아요.
그것을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위조가 됐어도.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가 되고, 이 사람은 위조했죠. 공문서 위조죄로 깜빵에 살지언정 그건 공법이잖아요. 우리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사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유용이 아까 뭐라고 했죠? 유용은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했죠. 추인. 추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틀렸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 이렇게. 자, 15번은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는, 봐봐, 우리가 건물의 부지를 누가 점유하죠? 이걸 알아야 돼. 건물의 부지를 누가 점유해? 건물의 땅, 건물이 있는 그 땅은 누가 점유해? 누가? 건물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유치권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유치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2번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 알겠죠? 이 사람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물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갑에 토지 있죠? 토지에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어. 의리 건물이 있는데, 이 의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갑이죠? 갑인데요. 여기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요, 무단 건축이야. 무단으로 건축했어. 무단으로 건축해도 의리요,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의리죠. 의리요, 대지 점유자예요. 의리, 대지 점유자라고. 대지 점유자. 아무리 무단 건축해도 이 대지를 점유하는 거. 왜? 건물 소유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 팔았는데 이 사람 미등기인 거야. 미등기를 뭐란다? 이것을 사실상 소유다.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도 사실상 소유지니까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병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남의 땅을 적법하게 점유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땅을 점유한 것에 대해서 월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가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임대차 계약이죠. 이런 임대차 계약, 전세권 계약을 뭐라 한다? 점유 매개관계다. 그래서 여기 지상권 설정이다, 전세권 설정이다, 임차권, 임대차다. 이것을 점유 매개관계가 존재해야 돼. 여기서 직접 점유가 누구다? 임차인이죠. 임차인. 간접 점유가 누구다? 임대인이죠. 알겠죠? 4번 계약 명의 신탁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계약 명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자, 계약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여러분 아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명의 신탁에서는 일단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수탁자가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명의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 신탁자가 점유하냐, 신탁자가, 이것은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러는가? 잘 봐봐. 자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명의신탁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계약 명의신탁은요, 지금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죠. 이 신탁자가요, 자금을 줘. 자금 10억을 줘. 10억을 주면서 을한테요, 을이 수탁자예요. 이 수탁자한테 뭐라 한다? 여기가 병이에요. 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에요. 이 매도인의 집을 좀 계약을 해가지고 너 앞으로 좀 등기를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너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근데 이 매도인이 선인 경우가 있고 뭐가 있다? 악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다. 매도인이 선이다? 그러면 선이란 말은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수탁자인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수탁자를 몰랐다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소유자니까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죠. 그런데 봐봐요, 이 신탁자라고 하는 사람은 수탁자한테 너가 내 집 좀 사줘, 대신 사줘 그랬죠. 그러고 줬다가 이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갑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을 때 이 갑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 남의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보면 계약명시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 신탁자가 점유한다 이 말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에 해당한다. OX, X. 원래는 명의 신탁에서는 누가 자주점이다? 수탁자가 자주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신탁자는 타주점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탁자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조건 타주 점유로 보지 않고 무슨 점유로 볼 수 있다? 자주 점유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누가 자주점이다? 수탁자가 자주점, 소유자니까. 자, 여기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죠. 멸실의 손 그럼 뭐다? 선이이고 뭐다? 자주. 선이이고 자주 점유하면 무슨 이익을 가난한다? 현존이익이죠. 선이가 아니고 뭐다? 타주죠. 타주라거나 또는 뭐다? 또는 악이죠. 악이면은 뭐다? 현존이익의 범위에서가 아니고 뭐다? 뭐죠? 손의 전부다. 손의 전부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면요, 몇 번이 문제가 되죠? 지금요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계약 명시상이죠. 이 계약 명시상에서는 누구만 소유자다? 수탁자만 소유자. 수탁자만 소유자죠. 그럼 수탁자의 소유는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죠. 자주점이요. 수탁자는 자주점인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신탁자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에 해당한다. 이 말은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탁자는 자기가 소유자니까 무조건 소유자지만 만약에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통정했다. 통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이거 무조건 타주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지금 내용 자체가 안 나왔는데 만약에 어떻게 하냐면 이 부동산을 갑이 을로부터 이전 받아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전 받았다 이 말은 그건 뭐예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계약 명시상에서 신탁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죠. 파는 것은 타인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기억나나요? 담보 책임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것을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계약 명시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정답이 지금 5번으로 나왔죠. 5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여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뭐로 본다? 누구만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만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수탁자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탁자는 무조건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이다. 그런데 신탁자는 일단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안에 무슨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뭐 타주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요. 알겠죠? 그런데 뭐라 했냐? 담보 책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신탁자의 경우는 판례가 뭐라고 했다? 신탁자가 계약 명시상에서 신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정답이요, 지금 몇 번이 나와 있죠? 4번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4번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16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우리는 봐봐요.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려면 중단의 말은 점유를요 침탈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점유가 침탈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압류나 가압류는 뭐냐? 이것은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하는 거, 채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걸 해당하지 않죠. 중단사유, 점유 침탈이 아니죠. 알겠죠? 돈 받기 위해 사는 거니까. 이번요,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여기 봐봐. 또 나왔죠. 우리 뭐죠?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산점 뭐뭐 할 수 있다? 임의로 삼을 수 있다. 소유자가 변동이 있으면 임의로 삼을 수 없다. 좀 똑같아. 시효 완성자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 우리가 시효 완성자는 아직 소유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이죠. 알겠죠? 또 누가 있다? 채권 청구 또 누가 있어?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도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중간생각 등기. 중간생각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의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최종 양수인. 네 번째 뭐가 있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이런 것은 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알겠죠? 아직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시효 완성자도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중간청약등기에서 최종 양수인도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가등기권자도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돼? 본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4번은요.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절대로 없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채무불이행. 오케이. 자, 여기 등기가 있죠? 등기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점유를 하죠. 점유. 자,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죠. 이 사람이 20년이 됐죠? 20년이 됐어. 20년이 된 상태에서 갑이 이걸 병한테 넘기죠. 넘기면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취득하고요. 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20년이 됐는데 등기가 병으로 넘어가죠. 1번.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요. 병한테 2번.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다시 20년이 있어야 된다. 다시 20년. 3번 다시 20년이 있어야 돼. 그런데 봐봐요. 갑이 이걸 병한테 넘길 때 을이 20년을 완성한 것을 알고 넘기면 무슨 행위가 되고? 불법. 모르고 넘기면 무슨 행위가 되고? 적법. 갑하고 을하고는 절대로 무슨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은 나올 수가 없다. 왜?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것은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이란 말이니까 을은 타주점이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말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타주점유란 말이에요. 타주점유는 절대로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무불이행을 놓고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 행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등기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잖아요. 여기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란 말이죠. 자, 봐봐요. 여기서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을이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요, 이 20년 동안에 이 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익 본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을의 거죠. 그런데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20년 동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 사람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는 사람이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말은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자, 17번은요.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상하는 보증 금액을 틀렸어요. 보증 금액을 부당이득이 아니고 지분 비율에 상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거예요. 차임 상당, 보증금이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문제냐면 공유자 1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소수죠? 소수는 뭐를 할 수 없어요? 점유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어? 임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알겠죠? 왜 이 사람이 소수다? 공유자 한 사람이 그렇지 지분이 얼마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명이죠? 아무 말 없으면 지분은 균등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무단 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봐봐.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죠. 이라고 손해배상 채권이죠. 손해배상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어떻게 한다가 각자가 지분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각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불가분양에서 나눌 수가 없다는 건데 여기는 각자가 청구해. 그러니까 불이 아니고 뭐다? 가분. 나눌 수 있는 채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 여기 봐봐.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이것은 결국 점유라는 말이에요. 점유다. 알겠죠? 이거 한번 봐봐요. 저기 봐봐.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혼자서 점유하면 독점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우리가요. 여기는 소수죠. 우리가 과반수하고 소수가 있어. 과반수. 과반수는요. 소수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고요.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수는요. 소수는 임대도 못 하고요. 임대도 못 주고요. 그 다음에 소수는 점유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것도 못해 소수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과반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가 누구겠죠? 다른 공유자?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 점유하죠? 그럼 이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다른 소수 똑같아. 다른 소수도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점유할 수 없으니까 인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인도 청구를 못 하고 무슨 청구를 할 수 있다? 방해 배제.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를 못 해. 점유를 못 하니까 뭐를 못 해? 인도 청구를 못 해. 대신 뭘 할 수 있다? 방해 배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거? 소수도 점유를 못 해. 그래서 인도 청구 못 해. 뭐는 할 수 있다? 방해 배제.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야. 알겠죠? 4번 틀렸죠? 자, 3번 틀렸죠? 4번요. 구분소유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고 해당 토지 위치를 증명해야죠. 어디다? 그 다음에 면적이 어디다? 이것까지 다 증명해야죠.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알았죠? 봐봐요. 이 1필의 토지가 분할이 돼서 아까 우리 했죠? 구분소유 공유 감정평가사 할 때 분할했죠? 분할한 거에 대해서 분양을 받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 몇 평을 내가 분할받았다. 위치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구분소유적 공유가 되는 거죠. 5번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되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먼저 청구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네.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네. 형성권이니까 소송이니까 무슨 소송이다? 형성판결이네. 형성판결이네. 형성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죠.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 방법을 구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인 분할하면 돼. 이거 5번이 정답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멋대로 증명한다.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재량으로 한다 이 말이죠. 자요 18번은요. 지상권의 설정은 지상권의 설정이 뭐죠? 지상권의 채권이요 물권이요? 이걸 여러분 물권행위죠?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 처분행위로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번은요.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맞죠? 3번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으나 토지에 봐봐. 이건 여러분 법정 이상권이 되냐 안 되느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죠?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 그럼 법정 이상권 인정되잖아. 법정 이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 법정 이상권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법정 이상권은 뭐가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맨 처음에는 뭐를 했다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다가 동의를 했다가 어떤 이유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토지와 건물 소유가 똑같잖아요. 갑한테 똑같은 사람한테요. 이것을 샀어. 누가요? 을이 샀는데 토지는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아직 등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여러분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구 거예요? 당연히 을 거죠. 그렇잖아요.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직? 안 바뀌었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는데 토지만 등기 인정되지 않는다. 암기하라고. 아시겠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달라진다. 잘 봐봐.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죠. 건물이 매매로 달라져. 매매로 달라지면 뭐라 한다? 그걸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라고 그래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죠. 동일했는데 이것이 매매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건물이 매매가 됐다. 그래서 을로 바뀌었다. 매매했다. 매매. 그럼 토지는 여전히 누구 것이다? 갑이다 이 말이죠. 그럼 달라졌죠? 달라졌으니까 누구한테요? 여기 을한테 뭐가 인정돼요? 을한테 지상권이 인정되죠. 이런 봐봐요.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이 있잖아요. 지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굳이 을이 임대차 계약을 땅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왜?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면 되는데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나대지에 잘 봐봐. 지금 여러분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럼 어때요? 땅 위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땅을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못 팔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야. 이걸 무슨 지상권이라 한다? 담보 지상권이다. 그럼 담보 지상권은 담보 물권이다, 용의 물권이다. 용의 물권이다 이 말이죠. 지상권은 담보 물권은 뭐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은 용의물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의물권이죠. 말만 담보이지 이건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죠. 채권을 뭐라 했죠? 아까 우리 감정평가에서 했는데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하죠.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동시에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보물권이 아니니까 담보지상권이면 피담보 채권이 있다 없다. 이것은 피담보 채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는 거지 지상권에는 피담보 채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상권이니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이요? 자, 19번.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약정 틀렸죠 벌써. 법정 담보물권이죠? 약정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틀렸어요. 성립을 배제 못해요. 약정으로 성립시킬 수도 없고 배제시킬 수도 없어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알죠? 우리가 아까요 연립주택 있죠? 연립주택에서 301호하고 302호 알겠죠? 301호, 302호 기억나죠? 수개의 물건인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3번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상당한 담보는 뭐의 상당이죠? 채권, 피담보 채권의 상당이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죠. 그럼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 소멸 청구돼서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의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는 거예요. 유치권자 승낙이 있어 소멸을 해. 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봐봐. 수급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럼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 것은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소유자가 누가 돼야 돼요? 도급인.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기속하기로 합의하죠. 그때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아마죠?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인에게 인정되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5번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이러면요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매 대금 지급에 유치권 돼 안 돼? 유치권 안 되는 거 세 가지 말해요. 시작. 권리금 안 돼. 오케이. 또 부속물 안 돼. 보증금 안 돼. 보증금 안 돼. 매매 대금 돼 안 돼? 안 돼. 매매 대금 중에서 뭐가 있다? 자재 납품 대금. 자재 납품 대금 있죠? 납품 대금.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지상물 매수 대금. 지상물 매수 대금.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대금. 알겠죠? 이것은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물어보고 있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요? 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저당권의 객체는요 먼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등기나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부동산이 돼야 돼. 부동산에서 등기나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요, 안 되는 것 있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명의방법 안 되죠. 명의방법 뭐 하지 않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또 뭐가 안 돼요? 농작물 안 되죠. 부동산 되는 거 뭐가 있어요? 토지가 되죠. 토지가 되고, 건물 되고, 그 다음에 임목, 보존 느끼게 된 임목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권리가 되죠, 권리. 권리는 뭐가 돼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어업권하고, 광업권 되죠? 광업권 되고.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차권 안 되죠, 임차권.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안 돼요. 알겠죠? 명의방법 농작물 안 되고, 지역권, 임차권 안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지역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역권이다.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장재단,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 있어. 공장재단인 건 뭐냐면, 공장에 있는 그 기계들 있죠? 1년 보도는 쭉 해가지고 하나의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빌린다, 이 말이죠. 공장재단이라고 그래. 재산의 단체. 알겠죠? 자, 된다요? 이것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냐, 없냐? 딱 하면은 딱 네 가지만 암기하면 돼. 지역권, 임차권, 명의방법, 농작물. 시작. 지역권, 임차권, 명의방법, 농작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마지막인가요? 자, 저당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 합의로 채무자, 이런 봐봐. 채무자가 추가됐잖아요. 채무액이 추가된 게 아니고, 채무자가 추가가 되는 것은 후순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그럼 후순위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승낙 받아야 틀렸죠. 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죠. 이걸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하죠. 반드시 무슨 질권할 때 이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질권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저당권에다가 부기 등기를 한다.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 알겠죠? 저당권은 질권을 설정할 때 특별히 생각하면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 방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질권을 설정했다겠죠? 그럼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에다가 부기 등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자, 무담보 채권의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럼 무담보 채권에요? 권리질권이죠? 채권의 질권이 설정되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에서 설정이 됐어. 원래 채권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요, 질권은요, 어디에 미친다? 그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저당권에도 만다. 저당권의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시험에 나오기 조금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질권이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 정도만. 근데 뭐는 알아야 돼? 2번은 알아야 돼. 2번은. 3번은 몰라도 2번은 알아야 돼. 왜요? 우리가 저당권부 채권에다가 뭐를 설정할 수 있죠?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 했었는데 아까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언제다?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을 뭐를 하고? 말소를 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채무자에게 뭘 행사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만약 경매가 됐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고?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제3취득자라고 그랬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고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반하여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청한 후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이거 뭐죠? 감정평가사하고 똑같죠? 자, 봐봐, 여기요. 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병이 여기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병력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요. 이걸 다시 누가 갑이 다시 샀다잖아,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죠.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된다. 알겠죠? 어디까지만?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죠. 자, 22번요. 22번 지금 몇 개 남았어? 몇 문제 남았어? 이거랑 다음 거예요. 2개 남았어요. 자, 기하기 해지와 해지죠. 해지의 의사표시는, 해지는 뭐죠? 해지는 상대방 있는이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뭐 12시까지 가면 되죠. 상대방 있으니까 이것은 상대방 있으면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다. 그럼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해제도 상대방 있는이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자, 2번은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은 뭐가 채무불이행이에요? 후발적으로. 누가요? 채무자가 뭐가 있어요?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해제를 하죠.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요.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당사자 일방이 2명이죠? 자, 봐봐. 여기. 자, 이런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고, 여기 A하고 B가 매수인이 있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제해요? 전원이 전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재밌는 거 봐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해제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거 소멸해버려. 더 이상 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냐? 이렇게 행사해 봐봐. 해제권은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요, 모두의 해제권이 뭘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해. 왜? 한 사람이 소멸하면은 전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알겠죠? 전원이 전원한테 하니까 한 사람한테 소멸하면 모두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4번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 이런 봐봐. 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은 받은 날로부터 금전을 받은 날부터 뭐 이자를 가산해서 돈을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반환할 금전은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것은 2가지예요. 합의해지하고 또 뭐가 있다? 합의해제하고. 합의해제하고 합의해지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 왜냐? 합의해지는 장래를 무효고 현재까지는 유효니까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합의해제는 합의로 했으니까 두 사람의 합의로 따르면 되지 무조건 이자를 가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요 돈을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쳐가지고 원금하고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는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뭐를 해야 되냐면 자 동시에 항변권이 있은 것은 적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죠. 항변권이 적법이니까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적법이에요. 적법이니까 이건 해제를 못해요. 해제를 못해. 그런데 만약에 해제하고 싶어 해제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를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니까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항변권이 있다? 그럼 해제 못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를 해.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뭐죠? 이 자체가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행불능은 이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뭐 없이요? 뭐 없이 그냥 채고 없이 채고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이행불능, 이행지체는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요 해제하기 위해서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 채무, 이행적용이 필요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바로 그냥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는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야. 그냥 해제하면 돼. 그런데 항변권이 있을 때는 해제를 못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채무를 정오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이렇게. 자, 마지막 한번 보죠. 23번이요. 담보책임이죠? 여러분, 담보책임은 항상 머릿속에요, 박스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 박스양, 박스 암기한 게 있죠? 자, 그럼 보면, 자, 재밌는 말 봐봐.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잖아요.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언제예요? 언제? 계약 체결 당시에요? 변제기에요? 돈을 언제 받아? 그러니까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것을 본다 그래서 틀린 걸로 했어. 본다. 말도 안 되는데. 본다. 여기 변제기지. 그걸 뭐라고 한다? 계약 당시 그러면 안 돼. 계약 당시 그러면 안 돼. 알죠? 변제기에. 왜?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해. 1번 맞죠? 2번. 매매 목적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자, 저당권 행사는요, 우리가 선악을 분문하고 저당권 행사는 세 가지.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제비용상환 청구.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출제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저당권 설정 사실 악이어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 타인에게. 이걸 전부 타인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 청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인데 이때는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익배상을 해. 그 다음에 여기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어. 대금 감액 청구는 없어. 선인 경우면 손해배상은 이익배상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어. 딱 이렇게. 이 박스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여기요, 권리를 취득한 후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매수는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 악이죠. 악의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누구만 돼? 선이. 악의는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 악의는 청구를 못해. 선이만.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익배상이다. 이익.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요? 여기서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주택관리사에서 났던 시험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야간반은 다 시험은 문제 풀 수 없고 일단 야간반은요, 문제풀이를 40문제씩은 꼭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1시간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 있죠? 그걸 40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요, 한 주는 행정사, 한 번은요 세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반은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요 문제를 다시 풀이할 때 문제를 빨리 40문제 풀면은 한 30분 40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저 행정사 풀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요 세무사 풀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직도 뭐죠 가맹거래사하고요 변리사 시험하고요 변호사 시험하고요 뭐 몇 개 또 있어요. 다 정리해 놨어요. 어제 밤새도록요.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